하루 2시간만 일하면 안 되나요? 저는 20대 초반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25배서 오세요. 포리얼입니다. 제가 올해 30살이 되었는데요. 저보다 어린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포리얼님은 어릴 때로 돌아가면 도대체 뭘 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를 오늘 영상에 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20살로 돌아가서 이 4가지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사실 저는 한 2~3배는 더 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살, 대학생이 된 친구들, 아니면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 혹은 뒤늦게 철이 들어서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저는 20대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사업도 했고, 그 회사는 꽤나 커졌었고, 큰 투자를 받았고, 아주 높으신 분들도 많이 만났죠.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도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20살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제가 대학생이 되었던 2011년도에는 홍대의 클럽에 입장료가 2만 원이었습니다. 힙합을 좋아했던 저는 주말이면은 용돈을 모아서 친구들과 클럽에 가곤 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한 5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20살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건 그 꼴랑 2만 원 들고 클럽 들어가가지고 개스인따처럼 놀던 그런 생활을 타파하고 비트코인을 그냥 잔뜩 사놔. 농담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생활 습관적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전 20살로 돌아가면 미래에도 남는 일을 주로 할 것입니다. 미래에도 남는 일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돌이켜보면 저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활동을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소소하게 장사도 하면서 돈을 벌어보고, 주말이면 할 수 있는 어떤 단기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번 경험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이 무의미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네이버 블로그가 붐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블로그를 갖고 있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블로그에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부터 제가 블로그를 꾸준하게 해왔다면 지금 유튜브도 훨씬 더 빨리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지금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20살 때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아마 지금쯤은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에 남는 일이라는 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 성과나 얻는 거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일, 새로운 것에 경험을 쌓는 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글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일,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이것이 모두 미래에 남는 일이죠. 아마 대부분 미래에 남는 일들은 지금 당장 하기에는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하기 싫은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버티고 5년, 10년 한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0살이라면 꼭 미래에 남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미래에 남는 일들이란 남들 앞에서 자주 나가서 말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 발표 능력이겠죠. 그리고 내 생각을 자주 글로 표현해보는 것, 글쓰기겠죠. 그리고 화술과 협상, 연애도 많이 해보고 남들과 대화도 많이 해보고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세요. 그리고 남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깨닫는 것,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사업, 장사, 영업, 연애, 취직을 위한 면접, 그 안에서 쓰이는 모든 능력은 똑같습니다. 남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능력들을 미래를 위해서 20살 때부터 키운다면 여러분들은 압도적으로 남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하는 법, 남한테 무시받지 않는 법, 제가 곧 영상으로 한번 다룰 텐데요. 내성적인 분들도 몇 번 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방구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고 있죠.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삶에 적용해보세요.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할 3가지까지 모두 합쳐서 삶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30이 되었을 때 지금 제가 이룬 것보다 3배 이상의 쩌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사소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에 어떤 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아마 2018년도가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행복한 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2018년, 2019년 어떤 일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고민들이 기억조차 안 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는 일들은 1년 뒤에 되돌아보면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게 사소한 걱정들이나 고민들로 인해서 허비했던 시간들이 참 아깝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그 시간에 미래에 남는 일들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크게 봅시다.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하면 이렇게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그 80년 인생사에서 얼마나 큰 일일지
뭐 정말 티끌만한 일일 거예요. 물론 당장에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고민하는 일을 내년에 되돌아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기억도 안 날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더 쏟아보세요.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어제 반품한 거 이거 반품이 잘 됐나 걱정이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지금. 세 번째로 책을 정말로 많이 읽을 겁니다. 저는 공군으로 군에 입대했는데 해외 귀빈이나 대통령이 오고 가는 서울공항이라는 곳에서 헌병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임 후임분들 중에서는 군대 안에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대 안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저는요 자격증 공부 안 했습니다. 책도 안 읽었어요. 그때는 걸그룹 무대 보면서 침이나 질질 흘리고 있거나 배짱이처럼 휴게실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놀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본 책이라고는 맥심 잡지밖에는 없어. 그렇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낮잠 잘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더 읽어보고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독서를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감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21살에 군에 입대해서 23살에 2년을 복무하고 제대했는데요. 그 23살에 나와서 독서로 익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했다면 저는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시행착오 없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와서도 참으로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독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하세요. 미래에 남기기 위해. 네 번째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순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을 겁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주 6일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야근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토요일까지 의무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들 서류 쓰실 때 분명히 선뜻 서류를 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당연했어요. 아마 그때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아니 뭐 일을 6일이나 해. 야근은 또 왜 이렇게 당연하게 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또 90년대 초반에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때는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주인공이 고뇌하면서 담배 피는 장면이 그냥 여과 없이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틀린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 옆에서 바로 흡연을 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말하기는커녕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사회가 정해놓은 교육을 받고 그 뒤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가는 데만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미래에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20대 초반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잘 순응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적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4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따르실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무슨 하루 14시간을 일해 죽을 일 있니? 라고 할 겁니다. 그럼 지금의 기준인 하루 8시간 근무는 왜 그렇게 잘 따르고 계세요? 하루 2시간만 일하면 안 되나요? 규칙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개 망나니로 살라는 건 아니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20살로 돌아가면 남들이 정해놓은 그런 트랙에만 따라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트랙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려고 더욱더 노력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토익 스터디 모임에 간다고 토익 스터디 모임 따라 나가고 친구들이 방학에 토익 스피킹 준비한다고 스피킹 학원 가면 따라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배낭 싸서 여행을 가십시오. 혼자 보따리 싸서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해보세요. 저는 25쯤 돼서야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에서 벗어나서 틀을 깨려는 활동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걸 아마 더 빨리 깨달았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제가 20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들을 할지 총 4가지 아니 비트코인 얘기까지 5가지를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얘기는 무시하시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 4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돼서 30살이 됐을 때 저보다 훨씬 잘 살고 계실 거니까 그때 저한테 여러분들이 버시는 금액의 일부를 슈퍼챗으로 농담이에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